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해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는요, 특별한 분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진행해 주실 조 기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방송국의 경제산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니까 활동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책인싸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제 유튜버죠. 그렇죠. 네, 유튜버도 하고, 네. 예, 많은 분들 또 찾아뵙고,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그 변화의 국면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리두기 해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변화도 또 다시 한번 변화가 많을 것 같아서 더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이라는 더 큰 변수가 또 등장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 무쌍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많이 저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대타로 교수님 대신에 진행을 하는 만큼 또 정식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 인사이트를 얻는다. 책인싸. 오늘의 핵인싸 바로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네. 저도 좀 진행자를 또 네. 소개하자니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러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네, 먼저 김광석과 함께하는 책인싸는 광복절에도 3.1절에도 좀 불길한데요. 석가탄신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네. 계속되어야 합니다. 와. 저라도 웃어드릴게요. 정말 민망하네요. 네, 저라도 네, 웃어드릴게요. 정말 민망하고. 고민을 엄청 하시는 흔적이 좀 있는데요. 정말 저도 삼행시 재밌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시그니처 퀘스천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정작 제가 삼행시를 하려니까 너무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1시간 넘게 저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해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1년 내내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본론으로 예. 넘어가서 네.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정기적으로 책을 내시고 있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내신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렇게 책을 내신, 그러니까 집필하신 뭐 이유,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시국을 소위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대전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수긍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대전환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대전환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지만 한 크게 3-4가지의 대전환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전환 중에 가장 중요한 대전환, 그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지 않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위 한 2-3천 대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영 전략 1호로 가져가고 있고,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마찬가지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그런 보조적인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가지고 왔고, 또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디지털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 가게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전환의 시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 박스피, 어떻게 보면 박스피라고 표현하죠. 이 코스피가 이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장세에 그러면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전기가 도입됐을 때 그러면 전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죠. 네. 인터넷과 PC가 보급될 때 3차 산업혁명이죠. 결국 인터넷 기업, PC 기업들이 대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디지털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이 변화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기업들은요, 속도를 바꿔놓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가속화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이 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또 속도를 또 앞당겨 놓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저의 일반인 한 개개인도 사실 들었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하겠구나. 네. 내 투자 방식도 바꿔야겠다. 이런 팁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 틈을 타서 그래서 네. 이 책 관련된 퀴즈를 한번 구독자분께 내볼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죠. 네. 요 예. 앞에 나와 있는 네. 책이잖아요. 네. 이렇게 나가도 되나요? 나가도 됩니다. 네. 퀴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추시라고 하는 네. 퀴즈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괴할 것인가, 파괴될 것인가. 네. 저는 딱 이 문장을 보고 어마어마한 게 다가오고 있나? 네. 또 다른 변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퀴즈를 내볼게요. 네. 그 책의 제목을 구독자분께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책의 이름은 바로 땡땡땡 파괴적 승자들입니다. 여기에 땡땡땡을 구독자들분께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좀 팁을 드릴까요? 네. 네. 1번 정답을 불러주세요. 1번은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입니다. 초가속. 네. 저는 그러면 2번 초감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다 드렸어요. 네. 정답과 함께 기대평, 이 그렇죠. 책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신 5분께 이 해당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투자 얘기도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저희가 댓글에서 잘 선정해서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책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의 첫 질문은 이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규모의 경제가 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도의 경제가 온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네. 이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마치 그 정의처럼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들려왔었을 겁니다. 규모의 경제 시대가 갔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면 품질 경쟁. 제품을 품질 좋게 잘 만들면 돼요. 또 이왕이면 가격도 저렴하면 돼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만 만들어내면 성공하던 시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압도됩니다. 누구한테? 아이디어한테. 육체적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에 달려 있어요. 지금은 누가 더 빠른 그런 새로운 표본을 보여줄 것인가에 기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적 승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런 리딩 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기존의 룰을 파괴해버려요. 그때 그 공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 저랑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씨름으로 싸우면 지시겠죠.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습니까? 근데 싸워야 된다 그러면 뭘로 싸우시겠습니까? 약점을 파고들지 않을까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줄넘기로 싸우자. 제가 자신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괴적 승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품질, 자동차 가격 가지고 경쟁할 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아예 저쪽에서 다른 싸움을 할래. 이런 기업들의 모습이 파괴적 승자들이에요. 그런 파괴적 승자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런 기업에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업들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경쟁을 이끌고 이들을 오히려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좀 중간에 궁금한 게 보면 이제 달라진 대전환이라고 하셨는데 기업도 그렇지만 이 소비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대량적으로 사는 거를 나도 사야지, 나도 가져야 돼 했지만 요즘은 나만의 것,
일명 뭐 MZ세대가 비싸던 아니면 좋든 자기 거를 추구하는 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런 소비 패턴이 생긴 만큼 기업도 이제 변해야 된다. 네.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변화하고 정부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거죠. 혹시 한 15년 전, 20년 전에도 운전하셨어요? 나이상 안 했습니다. 아, 나이상 안 하셨죠. 네. 근데 아버지 차를 타셨으면 그렇죠. 아버님이 아마도 내비게이션이 아닌 지도책 보면서 맞아요. 한 그죠? 손에 지도 들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지도책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안 보시죠. 안 보시죠. 핸드폰을 들고 계시거나. 그게 디지털 그러죠. 대전환이에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제 만나 뵙고 있지만 그것이 아날로그적으로 대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리, 비대면으로 만나 뵙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세상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디지털 세상으로 건너왔는데 근데 나만 아날로그적으로 여전히 지도책 보면서 싸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 못한 부분도 다 이미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대전환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목적이라든지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가? 여전히 규모의 경제에서 품질 경쟁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가격 경쟁만 하고 있는가? 디자인 경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당연히 스탠다드를 맞춰놓고 아예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기존 시장의 룰을 파괴하고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책인사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존리 대표님, 뭐 혹은 박세익 전무님, 염승환 이사님 모든 그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증권사 직원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럼 증권사 계시면 돈 많이 벌으셨겠네요. 아니에요. 증권사 직원들은 돈을 벌지 못해요. 왜 못 벌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계속 이 차트를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좋은 정보, 나쁜 정보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게 된대요. 결국 우리 투자는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란 정의상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인이 됐다가 말았다 할 겁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나와 동업할 그 동업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네. 장기 투자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지금의 이야기하는 대전환이라는 거죠.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을 읽고요. 그 변화 속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리딩 기업들을 선정해서 동업하겠다 하는 마인드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더 주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의 주식 계좌가 막 떠오르고 팔았던 일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정보도 공부도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뭐 일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초가속 시대로 이제 대전환이 돼가고 있는데 네. 사실 투자자들만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공부하고 흐름을 공부를 하려면 뭐 기업이라든지 가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발맞춰 앞서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부도 엄청나게 대응을 하죠.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디지털 뉴딜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디지털 뉴딜 사업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양극화가 벌어졌었어요. 그걸 디지털 갭, 디지털 디바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소위 디지털 시대로 건너가다 보니까 디지털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은 굉장한 기회를 보는데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네. 그 디지털이라는 것을 좀 거슬려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디지털이라는 그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양극화를 경험하는 거죠. 가뜩이나 정보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그렇죠. 벌어지는데 네. 디지털 양극화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디지털 뉴딜 사업 안에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대응이었던 거고요. 신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신정부도 정부가 직접 디지털 플랫폼이 되자 네. 하는 그런 움직임. 뭐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든가 또 자율주행차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움직이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